안녕하세요.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 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일단 우리나라 U20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이 8강 진출. 너무나도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경기를 봤었는데, 후반전에는 솔직히 조금 지키려는 축구를 하려다 보니까 앞선 상황에서도 굉장히 주도권을 내주고 이게 막 따라잡힐까 막 쫄리는 축구를 하긴 했지만 대한민국의 첫 번째 골과 두 번째 골은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페널티 박스 안에서의 침착성에 굉장히 놀랐고 '한국 축구의 미래가 밝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경기였습니다. 아직 골 장면 안 보신 분들이 있으면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겠고 6월 5일 새벽에 있을 나이지리아와의 8강 경기도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의 활약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주중에 31 회차 골대법으로 폴더스 줄이기 말씀을 드렸고 멤버십 분들께는 커뮤니티에 골대법 정리본 올려드렸으니까 개인적으로 분석하실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프랑스 리그의 각 팀별로 경기들을 쭉 봤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리그 마지막 경기이다 보니까 사실상 경기력의 경우는 기본적인 부분만 생각을 하고 동기부여적인 측면에 좀 중점을 실어야 된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 역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생각을 해 놓으신 픽이 있을 테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제가 구매하는 최종 픽 들어보시고 이건 한번 추가해 봐야겠다. 이건 빼야겠다.' 생각을 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고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48,000원 최종 픽으로 준비를 해 왔으니까 잘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차의 경우 제 생각으로는 1 등은 무조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프랑스 리그1의 경우는 평소에는 좀 개판의 결과가 자주 나오긴 하지만 리그 마지막 경기이다 보니까 동기부여를 대입해서 생각을 해 보면 어느 정도 한정적인 픽이 나오기 때문에 관건은 좀 K리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는데 지난 회차에서 K리그 올킬을 했기 때문에 이번 회차 역시 K리그 4경기밖에 되진 않지만 올킬에 성공을 해서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최종 픽 영상에서는 항상 5경기는 빨간색으로 화면상에 표시가 되고 그 경기들은 제가 선택한 최종 픽을 말씀을 드리지 않지만 멤버십 가족 등급에 가입하시면 멤버십 가족 등급 전용 영상으로 중간에 광고 없이 14경기 모든 최종 픽 끊김없이 보실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축구 토토 승무패 31회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구독 아직 안 누르고 보시는 분들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르셨으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 광주 대 포항. 자, 일단 항상 느끼는 거지만 포항은 매년 시즌이 끝나면 좋은 선수들은 다 뺏기고 다음 시즌이 시작할 때 이 선수들로 뭐 하겠나 싶은데 막상 리그가 시작되면 김기동 매직이 발 출연을 하죠. 진짜 김기동 감독님이 명장이라고 생각이 많이 드는데 어쨌든 이번 경기 광주 원정 경기를 떠나게 되는 포항인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결장자가 역시나 고영준 선수와 김승대 선수의 결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격에서의 확실한 뒷공간을 파고 들어가는 스피드와 타이밍을 가진 선수들인데 이 두 명의 선수가 모두 출전을 못한다는 것으로 볼 때 큰 전력 손실이라고 보여지는데 현재는 지금 뭐 출전 불투명으로 나오고 있어서 출전을 할지도 모르겠지만 출전을 하지 못한다면 그래도 김인성 선수나 완델손 선수 같은 백업 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김기동 감독님의 묘수가 또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의 경우는 공격 쪽에 많은 자원들을 배치를 하면서 공격적인 축구를 보여주고 있지만 아직까지 아사니 선수를 제외한 엄지성이나 이익윤, 허율 같은 선수들이 결정력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많이 떨어져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포항의 김승대 선수나 고영준 선수가 출전할지 못할지는 모르겠지만 대체 자원으로도 충분히 광주의 뒷공간을 팔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도 광주가 홈에서만큼은 확실히 실점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과 맞대결 전적만 보더라도 최근 10번의 맞대결 동안 광주가 홈에서 포항을 상대로 단 한 번도 승리를 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광주의 무패 투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3번 경기 AC 아작 대 마르세유.
자, 우선 이 경기는 양팀 모두 동기부여가 없는 상황이죠. AC 아작은 강등 확정이 된 상황이고 마르세유는 리그 3위를 기록하면서 컵 경기 진출권을 획득을 했고 더 이상 마지막 경기 결과에 따라서 순위가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상황이 나올 수 없는 승점이기 때문에 양팀 모두 동기부여적인 측면은 없다라고 보여지는 경기죠. 또한 기본적으로 에이시아작의 경우는 최근 6경기 동안 득점을 1득점도 기록하지 못하는 개쓰레기 같은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고 PSG, 스타드렌, 랑스 같은 마르세유가 속해 있는 상위권 팀들을 상대로 3골 이상씩 실점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마르세유가 충분히 아무리 원정이라고 할지라도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또한 에이시아작의 주축 수비 자원들인 디알로, 미카엘 알폰스, 주축 공격 자원인 엘 이드리시 같은 선수들이 부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변을 생각하기에는 너무 격차가 크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추가적으로 마르세유가 이번 시즌 원정에서 정배당을 받았을 때 11승 3무로 거의 이변의 결과를 보여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많은 고민 없이 AC 아작의 단통패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5번 경기 브레스투 대 스타드렌. 자, 우선 브레스투는 리그 잔류 확정을 지었기 때문에 이 경기에 동기부여가 없는 상황이고 스타드렌의 경우는 리그 5위로 컵 진출권에 대한 동기부여가 확실하게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프리미어리그 마지막 경기들에서도 나타났듯이 마지막 경기에서 동기부여가 있는 팀이 정배당을 받았을 경우에는 이변 없이 승리를 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다라는 점을 볼 때 이 경기 역시 브레스투의 패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브레스트가 현재 이번 시즌 최다 연승인 3연승을 기록 중으로 홈에서는 5경기 연승을 기록 중인데 리그 잔류가 확정된 현재로서는 이제는 힘이 빠질 때가 됐다라고 생각이 들고 주전 공격 자원인 프랑크 호노렛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전력을 다할 스타드렌이 2경기 연속 득점을 기록하면서 팀 내 가장 많은 득점을 기록 중인 아민 구이리 선수를 앞세워서 충분히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브레스트가 최근 경기들 결과가 너무 좋기 때문에 무승부 이변이라도 받쳐볼까 생각을 해봤는데 골대법 계산 결과 무승부 확률이 가장 낮게 계산이 됐었던 경기였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브레스트의 단통패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6번 경기 로리앙 대 알시스트라. 자, 일단 양팀 모두 동기부여적인 측면은 없고 리그 순위적인 측면에서 로리앙이 좀 우세하고 홈 경기라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로리앙 쪽을 볼 수도 있겠지만 최근 맞대결 전적을 볼 때 2연속 무승부를 기록 중이고 경기 내용적으로 슈팅 숫자나 유효 슈팅은 알시스트라가 로리앙보다 우세한 면을 볼 수가 있고 최근 경기들만 보더라도 알시스트라의 경우는 4경기 연속 패배가 없고 파리 생제르맹을 상대로도 무승부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최근 기세로는 알시스트라가 더 우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또한 맞대결 전적도 2연속 무승부를 기록 중인데 알시스트라의 경우는 리그 2연속 무승부를 기록 중이라는 점에서 맞대결 3연속 무승부에 리그 3연속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무승부가 나올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알시스트라에 정배당을 준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국내의 경우는 로리앙의 승무 쪽으로 몰리고 있지만 해외 투표율은 알시스트라 승 쪽에 60% 이상 몰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로리앙의 단통패로 선택을 했습니다. 7번 경기 AS 모나코 대 툴루즈. 자, 우선 AS 모나코의 경우는 릴, 스타드렌과 함께 컵 경기 진출권에 대한 동기부여가 확실히 있고 홈 경기라는 이점 또한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툴루즈와의 맞대결 전적에서도 AS 모나코가 앞서고 있는 상황인데 상대팀 툴루즈의 경우는 마지막 경기에 대한 동기부여도 없는 상황이죠. 리그에 잔류도 했고 원정 경기이기 때문에 이변을 생각하기에는 어려운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변이라면 무승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툴루즈가 현재 이번 시즌 최다 연속 무승부인 4연속 무승부를 기록 중이기 때문에 5연속 무승부까지는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고 경기당 가장 높은 패스 성공률과 수비적으로는 태클과 가로채기 횟수를 많이 보여주고 있는 주전 미드필더 스피어링스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원에서 뻗어나가는 패스나 수비적으로 파이팅 있는 모습이 많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최근 득점력이 많이 떨어진 AS 모나코지만 확실한 동기부여가 있고 홈 경기라는 이점을 생각해 볼 때 저는 AS 모나코의 단통승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9번 경기 니스 대 리옹. 우선 이 경기는 양팀 모두 동기부여가 없어 보이지만 리옹의 경우는 정말 희박하게나마 득점을 엄청나게 훌륭하게 넣어서 10골 정도 넣어주면서 승리를 하고 5위인 스타드렌과 6위인 AS 모나코가 패배를 할 경우에 유로파 컨퍼런스의
꿈이라도 꿔볼 수 있는 희박한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이 동기부여가 그래도 있긴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리옹의 주축 공격 자원인 라카제트 선수가 4경기 연속으로 골을 넣어주고 있고 리그원 득점 2위를 기록 중으로 1위인 은바페 선수와 단 한 골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득점왕 경쟁에 대한 동기부여가 확실히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반대로 오지 시니스의 경우는 주전 자원들의 이탈이 너무나도 크다라고 보여지는데 주축 미들 자원인 캐프렌 띠랑 로스 바클리, 아론 램지 같은 선수들이 부상으로 이탈했고 공격 자원의 브라임이 니콜라스 페페 선수까지 부상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리옹이 지지 않는 경기를 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 득점왕 경쟁을 하고 있는 라카제트 선수의 득점력을 믿고 저는 니스의 단통패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10번 경기 PSG 대 클레르몽. 우선 양팀 모두 동기부여가 없다라는 점, PSG는 이미 우승을 확정지었고 클레르몽의 경우는 잔류를 확정지었기 때문에 양팀에 딱히 동기부여가 없는 상황이지만 파리 생제르맹의 경우는 메시 선수가 아마 이 경기를 마지막으로 다른 팀으로 이적을 할 수 있는 확률이 크기 때문에 지금 뭐 다음 시즌 파리 생제르맹의 유니폼 착용 합성본이 은바페와 네이마르는 공개가 됐지만 메시 선수가 없는 걸로 봐서 뭐 확실히 메시는 다른 팀으로 이적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메시의 뭐 사우디행 얘기도 있고 바르셀로나 복귀 썰도 있고 한데 어쨌든 동기부여적인 측면으로 볼 때 메시가 파리 생제르맹에서의 마지막 홈 경기에서 이미 우승은 확정을 지었지만 마지막 경기에서 골도 넣고 승리도 하면서 화려하게 막을 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맞대결 전적만 보더라도 많은 득점 차이로 항상 파리 생제르맹이 승리를 했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마찬가지일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많은 말 필요 없이 저는 파리 생제르맹의 단통승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12번 경기 투르와 대 릴. 홈팀 트루아의 경우 이미 강등이 확정이 된 상황이고 릴의 경우는 마지막 경기까지 결과가 나와 봐야 컵 경기 진출권의 향방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승리를 해야 마음이 편해지는 상황이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트루아가 이번 시즌 홈에서 16경기 동안 한 번도 승리를 하지 못했고 홈에서 역배당을 받았을 때 6무 7패로 승리를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트루아의 승리 이변은 생각도 못할 것 같고 릴에는 현재 리그원에서 득점 순위 3위를 기록 중인 조나단 데이비스 선수가 있기 때문에 득점력적인 측면에서도 릴이 우세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미 이번 시즌 홈에서 릴이 트루아를 상대로 5대1로 압도적인 승리를 기록을 했었고 아까 말씀드린 조나단 데이비스 선수가 그 경기에서 이미 멀티골을 기록을 하면서 좋은 골 감각을 넣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컵 진출권에 대한 동기부여가 있는 릴이 무난하게 트루아를 상대로 승리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트루아의 단통패로 선택을 했어요. 14번 경기 대구 대 서울. 자, 우선 대구는 지난 인천과의 경기에서 잘 터지지 않고 있던 에드가 선수의 맞박이 터져주면서 멀티골을 기록을 했죠. 2대2 무승부를 기록을 했는데 에드가 선수는 대갈박이 이제 터지면서 조금은 살아났지만 사실상 저는 세징야 선수가 아직 폼이 안 올라온 건지 전성기에 비해서 임팩트가 좀 별로 없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고 가장 크다고 보이는 게 우측 측면 수비를 담당하고 있는 김진혁 선수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지난 경기에서 교체 아웃이 됐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아마 김강산 선수가 메꿀 것으로 보이는데 그 위치의 경우 FC 서울에서 폼이 좋은 임상엽 선수나 지난 경기에서 골을 기록한 윌리안 선수의 위치이기 때문에 김강산 선수가 막아내기에는 좀 역부족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FC 서울의 경우는 주축 자원에 이탈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38살 먹은 이용래가 주전으로 뛰고 있는 대구를 상대로 충분히 우세한 경기를 펼칠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다만 FC 서울이 이번 시즌 원정에서 실점이 많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과 대구의 경우는 아무래도 홈 응원바를 많이 받는 팀이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무승부까지 바쳐서 대구의 무합패 투픽으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축구토토 승무패 31회차 제가 선택한 최종 픽에 대해서 모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